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출판 기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진행할 저는 김성민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그 식수는 먼저 저희들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명의 저자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격려사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판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교 시간을 갖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로 이 공간에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과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내는 데는 공동창직 사업이라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일환으로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니어 경력 개발 컨설팅 그룹이라는 팀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종익 대표와 제가 이제 공식적인 팀원이 되고, 여기 있는 강기석 대표와 이제 비공식 팀원이 돼서 3명이서 이제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게 됐고요. 2012년 9월 달에 정식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선정이 돼서 11월 16일까지 약 6주 동안 공동창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산출물들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고, 결과물로서 이제 이 책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동창직 저희들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출판을 진행을 해보면서 책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근데 책을 어떻게 내야 될지, 누가 작업을 이렇게 책임지고 해줄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일정을 관리하고 편집자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창직 아이디어로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이랑 소상공인진흥원에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낸 아이디어 프로세스 전체 상입니다. 공동 프로세스는 저희가 팀 이름이 시니어 경력 컨설팅 그룹이라는 팀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출판 저자를 모집을 했었고, 출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4명이지만은 출판팀 만들 때는 뭐 인원이 더 많았다 줄어들었다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이 팀 구성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고요. 팀 구성하고 원고를 누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원고 작성하는 기간이 약 1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편집회사와 출판사에서 편집을 해서 오늘 출간을 해서 출판 기념회와 동시에 됐고요. 책은 아마 다음 주부터 서점에 판매가 될 겁니다. 오늘 아마 납본이 시작이 됐고요. 며칠 정도 있으면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구매가 다 가능하고, 네이버에서도 책 소개가 다 가능합니다. 출판 후 강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들이 책만 내는 게 다가 아니라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일종의 강의를 기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책에 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 활동도 하고, 그 부분에 이론적으로 좀 더 다지는 그런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 컨설팅 그룹의 출판 설명회 팜플렛입니다. 지금 이 팜플렛에 관련돼서 이제 포스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차에 멀리 실려 있어서 오늘은 못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출판 프로세스는 약 10주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팀이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10주면 너무 짧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짧습니다. 근데 이게 출판일 6개월 혹은 1년 된다고 해서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딱 정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약간 딜레이 되더라도 1주, 2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책을 4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다 공동 출판을 3번을 하고 단독 출판을 1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책을 내겠다 생각을 하면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번 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팀장이 돼서 한 2달 동안 계속 전화하고 모이고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책 내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 같은 거 제가 관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능하고요. 아마 이런 프로세스도 10주 동안 못할 것 같지만 저자 4명이나 5명만 딱 모이면은 진행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저자들이랑 컨셉 부분입니다. 크게 그 진한 색깔이랑 밝은 색깔의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한 색깔은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그 특성과 전략에 대한 부분이고요.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프랜차이즈의 그 강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소매 프랜차이즈를 썼고요. 박남기 대표가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외식 부분은 지금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습니다. 외식을 쓰기로 했던 부분이 이제 처음에 구성이 됐었는데 중간에 빠지는 것 덕분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4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약 한 5개월 정도 이 책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이제 만나서 미팅하고 저자분들이 섭외를 하고 이런 분들이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사진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진이 그냥 지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그동안에 공동 출판 프로젝트를 이번이 3번째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2012년 3월달에 출간된 라온북에서 나온 성공 비즈 컨설팅 노트입니다. 이 책이 9명의 공동 저자들이 출판을 하게 된 거고요. 2번째 책은 8월달에 성공 비즈 컨설팅 노트 실전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번째 공동 출판으로서 성공 프랜차이즈 컨설팅 노트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4명의 저자들이 이제 본인 소개와 함께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2분에서 3분 정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순서대에 의해서 강기석 대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기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출판 기념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쭉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그 책은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시고 나름의 커리어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어떤 지명도 있게 알리는 방법이 출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공 비즈 컨설팅 노트 1권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그 뜻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3번째 작품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작업은 꾸준히 예정될 것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언제든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areerbook.co.kr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리플렛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오픈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성공 프랜차이즈 컨설팅 노트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9명이 모여서 첫 번째 책을 낼 때 9명이 모여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 그래서 성공 비즈라고 하는 이름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9분이 모두 하시는 일이 컨설팅 분야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성공 비즈 컨설팅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트라고 하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성공 비즈 컨설팅 노트라고 하는 이름이 됐고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3번째 책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성공 프랜차이즈
컨설팅 노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른 컨설팅 노트의 저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은 일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되는데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에 보시다시피 책을 3권을 이미 냈습니다. 가운데 그 학원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은 제가 편집 디자인까지 다 맡아서 한 책이고요. 지금 현재 약 300권 좀 넘게 팔려 있습니다. 6월 달에 책이 출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프랜차이즈 이 책을 쓰면서 공동창립 프로젝트 팀장이 되면서 어떤 컨셉의 책을 만들까, 주제를 어떤 걸 할까라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강기석 대표랑 이종익 대표랑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갈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본사 홍보팀에서 10년 동안 홍보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제가 쓴 내용은 그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2002년도에 홍보팀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편의점이라는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괜찮았었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많이 본사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제가 비교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97년과 2011년, 15년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편의점이라는 산업은 1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10배가 성장을 했는데 가맹점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160만원 정도의 점포당 1매출이었었는데 지금 130만원대로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한 점포가 갖고 있는 잠재 고객 수가 23,000명이었는데 지금 2,300명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하나밖에 없던데 지금은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는 아마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약 2년 후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편의점 점포당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게 더 많아지면 이제 내 탓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본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쳐서 이제 같이 붕괴를 만드는 1994년도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그 붕괴가 다시 아마 2014년도랑 2013년도쯤에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을 꼭 하겠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제 책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편의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미니스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브랜드 CU, GS25, 세븐일레븐 3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세븐일레븐입니다. 제가 GS25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석을 다 해봤을 때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다 나오거든요. 말하는지. 세븐일레븐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주위에 누가 하시겠다 그러면 절대 말려주세요. 그리고 편의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GS25나 미니스탑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그 왜 그러는지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박남규 예, 인사드립니다. 박남규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좀 얻어가시길 제가 기대해 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이 창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번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여기에 제가 좋은 분들하고 벌써 3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거는 우연이지만은 또 이런 자리를 저도 예전에 많이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딴 나라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저도 이렇게 한 넉 달 간격으로 3권이나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옆에 제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책 전문가십니다. 원래 그 서점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쪽도 책을 또 출판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밥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밥숟가락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데리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스타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이렇게 챕터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 브랜드는 기술 경영 전문가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경영 전문 분야하고 이 서비스 프랜차이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서비스업이 유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여기 유통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외식업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포션이 좀 적습니다. 전체의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업 안에서도 가장 메인이 뭔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미용은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제 서비스업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제가 요 책 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업은요 무형의 지식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식 제조업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서비스 프랜차이즈와도 관련이 있는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단순히 내가 그냥 창업을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는 예전에는 사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였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랬지만 지금은 그 사자도요 하나의 그 앞에 또 뭔가 전문가로서 자립이 돼야 됩니다. 이혼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M&A 전문가,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잘 준비하시면 어떤 서비스 쪽에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업체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독립 창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걸 권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지만 책으로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종익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요, 물론 이제 공동창직이라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지만, 제가 이전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기획 이사를 맡으면서 그 경험을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조금 녹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SNS를 활용한 이제 프랜차이즈 홍보 전략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라는 특성이 대부분 본사에서 모든 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지 어떠한 가맹점들은 그걸 행위를 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을 좀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개별 창업점에 포커스를 맞춘 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사의 입장에 맞춘
홍보 전략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제 좀 제 직업을 소셜 크리에이터라고 요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셜 크리에이터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되기 전에 소셜 디자이너라고 자기 직업을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SNS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SNS가 새로운 걸 뭐 창조를 하는 직업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SNS의 역할은 뭘까? 보니까 SNS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부분에 많은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잘 새롭게 좀 재배치하는 것이 SNS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 저는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굉장히 그 분산화된 어떤 SNS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소셜 큐레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갖고 이제 좀 홍보 전략을 이번에 이제 기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국내 서적이나 해외 서적을 참고를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이 국내 서적들은 SNS 좋다, SNS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근데 외국의 책들은 SNS의 단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활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걸 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부분은 SNS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을 많이 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져야 될 SNS의 어떤 전략적 입장을 주로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책이지만 SNS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은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새로운 어떤 좀 경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과 지역 활성화라는 그 두 가지 역할이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통일이라는 거는 저같이 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활성화라는 부분은 제가 지역에 가서 한 2년 동안 살아보기도 해보니까 저희 같은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 같은 도시 태생들은 지역에 가면 연구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SNS를 만나면서 이 SNS 도구를 잘 활용하면 제가 도시하고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라는 문제에 좀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에 제가 맡은 부분이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SNS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녹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도 이제 저희 연락처나 이런 것들 했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를 팔로우 해주셔서 계속 이러한 고민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의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저자의 인사말이 다 끝났습니다.